서울시장 4선에 성공한 그리고 잠재적인 대권 주자로 부상한 오세훈 당선인의 소감 들어보시죠.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압도적인 다수의 민주당 시의회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마음먹었던 일들을 다 발전시키지를 못한 그런 사업들도 많습니다. 이제 시의회 구성이 새로 되는데요. 좀 더 가속도를 붙여서 제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신뢰를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그런 생각이다. 또 실제로 서울시장의 업무가 대통령직에 비해서 결코 그 책임과 의무가 가볍지 않습니다. 자, 서울시장의 4선, 정확히 말하면 한번 쉬었다가 했으니까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4선 시장 당선에 성공했고 대권 주자로서 급부상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겸손한 발언을 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대통령 못지않게 신경 쓸 게 많다. 지금으로서는 답변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정치권에서는 오세훈의 재발견, 오세훈의 대선 주자 부상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김수영 교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이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서울시장이 된 건데요. 2006년도에 45살의 나이로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임기가 시작한 2010년도 즈음 해서 이제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신의 직을 걸고 무상급식을 무산시키겠다고 했는데 한 1년 정도만 서울시장 하다가 허무하게 직을 그만두고 한 10년 동안을 자의반 타의반 정치를 좀 쉬다가 작년에 극적으로 10년 만에 재보궐 선거에 당선이 되면서 세 번째 서울시장 임기를 시작하게 되죠. 예.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재선에 성공하면서 네 번째 임기가 됐으니까요. 사실 두 번째 임기와 세 번째 임기는 뭘 보여줄 수는 없는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요. 이제 이번 임기가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번 임기에 뭘 많이 해서 좀 보여주게 되면은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직행할 수 있는 자리가 서울시장의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것들을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죠. 뭐 버스 노선도 개편했고요. 뭐 청계천도 복원하고 아주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성공시키면서 인기가 올라가고 그게 결국은 대선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아마 이번에 오세훈 후보는 굉장히 어쨌든 지금 현 정부도 이제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 가지 추진한 사업에 힘을 실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파트 뉴타운 개발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박차를 가해서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대선 후보로까지 직행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박선배 변호사님, 25개 구의 서울시장 투표 결과를 저희가 대형 미디어걸에 지금 띄웠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5개 구의 선택은? 25개 구의 서울시장 투표 결과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모두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이는 강남뿐만 아니라 강서, 강동, 강북까지 전 구에 걸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그 표를 몰아준 셈인데 민주당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달리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참패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그러면 송영길 후보는 노도강을 포함해서 단 한 구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겁니까? 단 한 구에서도 승리를 하지 못했고 물론 오세훈 시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고 지난 재보선 이후에 임기가 1년 남짓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당선되어야 한다는 그 프리미엄 내지는 그 주장이 상당 부분 먹혀들기도 했지만 사실 거대 양강으로서 제1야당의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서 전구에 걸쳐서 한 곳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고 민주당으로서도 충분히 자성하고 그 패배 원인을 분석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25개 구 시장 선거 결과를 보시면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던 서울의 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었던 강북, 그다음에 도봉, 노원, 그다음에 은평, 그다음에 서대문, 강서, 뭐 구로, 금천, 관악. 자, 이런 곳들은 민주당의 강세 지역으로 흔히들 분류가 됐었는데
자, 지난 재보궐선거에 이어서 이번에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가 전통적인 민주당의 강세 지역에서 단 한 곳도 승리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민주당 지도부는 왜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송영길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밀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수밖에 없고, 송영길 후보는 왜 나왔는가에 대한 질문도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궁금하고, 그래서 송영길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서울에 대한 비전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시민의 마음을 전체 얻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성원해 주신 많은 시민들께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 결국 송영길 후보는 머리 숙여서 그래도 지지해준 서울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만, 굉장히 통탄한 분위기 속에서의 아주 짤막한 소감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더욱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만, 인천시장까지 지냈던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기 있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명분이 없다, 출마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송영길 후보 측에서 보였던 반응은 굉장히 격한 반발과 반응들이 돌아오기도 했었는데,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천시장을 지냈던 분이 서울시장 후보에 왜 도전하는가라는 물음은 비단 정치권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서울 유권자들에게 있을 텐데,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송영길 후보가 제대로 잘 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 송영길 후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자기가 대표를 맡아 있을 때 조금 민주당 후보, 이재명 후보가 밀린다고 했을 때 다음 총선을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당을 쇄신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느닷없이 왜 총선 출마 안 하느냐, 그때부터 왜 총선 출마 안 하느냐, 대통령 선거 나오려는 것이구나, 이런 의심을 그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선거에서 진 다음에 이제 선거에 지니까 탈출구가 없다, 자기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총선을 출마 안 한다고 했으면 지방선거에 나가야 됐다. 그래서 아마 서울시장의 욕심을 개인적으로 부렸던 것이 아닌가. 자기가 나가겠다 굉장히 고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큰 짐이 되었다. 그게 이재명 그 후보가 공천을 받는 것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결국은 패배 3인방이 앞장서고 그것이 국민적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하는데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계속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습니다. 좌표 찍기 위해서 댓글 부대가 동원되면 얘기를 막 하다가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작년 재보궐선거 있죠. 4.7 재보궐선거였는데, 치고 난 며칠 후에 민주당 그 초선 5인방인가 하는 분들이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자는 취지의 그런 그 기자회견을 했다가 4일인가 만에 그냥 반성문 쓰고 도망갔거든요. 그런 모습을 했고, 또 이번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당을 쇄신하자, 이래갖고 안 된다라고 했다가 바로 3일 만에 다시 반성문 쓰고 구태를 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강성 지지파에게 계속 매몰되어 있으면서 이재명 구하기에만 올인하는 모습, 그것이 지방선거 결과의 중요한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흔히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고 하는 그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그분들이 굉장히 강한 저희들한 어필을 하고 있고, 여전히 사전투표가 다 조작이다, 그거 왜 따지지 않느냐고 저한테도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이번 지방선거도 갔더니 계속 따지시더라고요. 사전투표하라고 제가 독려를 한다고. 그런 분들이 말씀은 듣긴 하지만 그게 저희들이 끌려가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막 좌표 찍혀서 들어오니까 저희들도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런 저희들이 예전에 4연패를 계속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지고, 그 다음에 국회 총선 지고, 총선 크게 졌죠. 지방선거 또 총선 지고, 이 4번의 선거를 전국 단일 선거를 4연패를 하면서
저희들은 굉장히 많은 그 교훈을 얻었죠. 우리가 살려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중심 잘 잡아야 된다. 살려면. 그랬던 건데 민주당도 아마 그런 그 점에서 좀 예. 교훈을 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분당갑에서 크게 승리한 안철수 당선인의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저도 국민의힘의 승리에 힘을 보탠 것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선거 과정 내내 함께 뛰면서 격려를 해주셔서 이런 승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분당갑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